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날씨는 맑은데 바람이 불고 밖에 황사가 뿌옇게 앉았습니다. 황사가 심하네요. 겨울철만 되면은 그 황사가 심해요. 원래 그래요. 겨울철에는 그 난방 연료를 많이 떼다 보니까 그 공기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 난방용 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은 그 공기가 좋지 않아요. 또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아주 공기가 맑았습니다. 제가 원래 그 고향이 강릉인데, 그 강릉에 살 때는 강릉이 아무래도 수도권보다 이제 공기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 중에는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이제 왔다가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서울에 갔다 오는데, 서울에 갔는데 숨이 막히더라. 아우, 공기가 여기하고 완전히 틀려. 거기 가니까 완전히 그 공기가 나빠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 강원도 강릉이 그때만 해도 그 공기질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서울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이제 한 15년 전의 얘기고, 지금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5년 전의 얘기고, 그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서울이고 전국이 다 미세먼지라는 얘기조차도 없었습니다. 아주 공기가 좋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세먼지라는 얘기조차도 없었습니다. 황사 이런 것도, 황사라는 단어, 미세먼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항상 맑고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는 그렇게 공기질이 좋았다. 전국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참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겨울이니까 우리가 봄이 되면은, 여름이 되면은 난방 연료를 안 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이제 공기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겨울만 돼가지고 지금의 12월 달에서 내년 2월 달까지 가장 심합니다. 2월 달, 3월 달. 그렇게 심해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름철에는 연료 때문에 공기질이 나쁜 게 아니고, 이제 황사가,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모래가 많이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공기질도 나쁘지, 그 다음에 바다 수질도 나쁘지, 그 다음에 민물의 그 수질도 옛날만 못합니다. 바다 수질, 민물 수질, 공기 질, 모든 것이 나빠요. 나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삽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지금의 겨울이라 그 한우 사고를 사가지고 집에서 사고를 구워가지고 먹으면은 좋습니다. 요즘에 그 사골에는 저기 뼈만 있지 살이 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잡뼈라든가 스지 이런 걸 이제 섞어서 이제 끓이면은
아주 사골탕에 건더기도 많고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잡뼈를 넣으면은 잡뼈에는 살이 좀 붙고, 좀 근육도 이런 살도 좀 붙어요. 그러니까 잡뼈를 사골하고 같이 넣으면은 잡뼈에 붙은 살도 좀 뜯어먹고, 스지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스지를 좀 사가지고 집어넣고 그래요. 완전히 소고기 살을 집어넣으면 또 안 되고, 살은 뭐 별도로 국을 끓여서 먹어야 되고, 잡뼈에 붙은 근육 좀 딱딱하고 근육질이 있는 그런 이제 살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소고기 살하고 좀 틀리죠. 아무래도 힘줄이 있고 아주 질기고 이런 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뜯어 먹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면은 뼈 해장국이 있잖아요. 뼈 해장국 뜯어 먹는 식으로 이제 뜯어 먹으면 됩니다. 제가 그걸 사서 이제 먹어보니까 뭐 식당에 가서 사골탕 먹는다, 아니면 뭐 홈쇼핑 뭐 이런 데서 거기에 뭐 보면은 도가니탕이다, 몬탕이다 해서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계속 끓여도 뽀얀 물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이 겨울철이라서 끓여 먹기 가장 좋아요. 여름에는 좀 금방금방 변질이 되니까 별론데, 지금에는 사골에다가 잡뼈, 스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먹는 지금의 완전히 제철의 딱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사가지고 와서 지금 끓여 먹는데 정말로 좋습니다. 밥만 해놓으면은 그걸 다시 또 꺼내가지고 으셔가지고 끓여가지고 푹 부으면은 고소한 물이 나오고, 거기에 또 밥을 말아서 먹고 좋습니다. 이제 제가 사골을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끓여 먹지 못하니까 그걸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지퍼백에다가 나누어가지고 한 이틀이나 3일 먹을 거리를 딱딱 분리를 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먹고 싶으면 다 먹은 다음에 그걸 꺼내가지고 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울겨서 먹고 하면은 정말로 좋습니다. 반찬이 없을 때 쭉쭉 마시면 좋아요. 지금이 제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거기 정육점에 가도 되고 인터넷에서 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지 삼겹살, 소고기 이런만 많이 먹지 말고 그런 사골도 먹고 잡뼈에 붙어 있는 힘줄이라든가 스지 이런 데 영양분이 많거든요. 꼬리 같은 부분. 그건 맞습니다. 소고기 살고기는 살고기대로 이제 무를 썰어 놓고 아니면 미역국에다가 끓여서 먹고, 돼지고기야 삼겹살 구이해서 먹고 김치찌개를 해서 먹고 그러면 됩니다. 돼지고기 같은 거는 김치찌개에다가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 사다가 김치찌개를 해 먹으면 돼요. 아니면은 소고기는 미역국이나 무를 썰어 놓고 끓여야 음식 궁합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한식 조리사 자격 시험을 배우고 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음식 요리를 곧잘 합니다. 그래서 콩나물집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식은 밥에다가 콩나물을 왕창 넣어가지고 콩나물에다가 육수를 거기에다가 다시마라든가 이런 거 육수를 좀 넣고 콩나물을 끓여서 이제 냅니다. 콩나물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것은 새우젓이에요. 새우젓을 비린내 안 나는 새우젓이 있습니다. 그걸 사다가 이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아침에 밥 해놓은 게 좀 식은 밥이 있으면, 아니면 금방 밥을 한 것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콩나물을 푹 끓여서 육수를 내가지고 같이 끓여가지고 나중에 밥에다가 말고, 그 다음에 새우젓, 계란 하나, 딱 깨놓고 이러면은 아주 맛있습니다. 멸치젓을 넣던지. 그래서 콩나물 국밥을 그렇게 해 먹어요. 원래 콩나물 국밥하고 새우젓하고는 아주 궁합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고기하고 무하고 미역국은 또 궁합이 딱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채소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시금치라든가 이런 시금치 아니면 그 상추 이런 걸 사가지고 배추라든가 이런 걸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곁들여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좀 사서 먹고, 그렇게 하면 된다. 저는 이제 대봉감을 좋아해가지고 대봉감을 이제 10kg짜리 15kg짜리 하나 딱 샀습니다. 그 대봉감이 다 크고 해가지고 익으면은 많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변이 안 나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변이 안 나와가지고 배에다 힘을 많이 주다 보면 탈장이 생깁니다. 그럼 창자가 삐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봉감을 처음에 가져올 때는 딱딱했는데 집에 갔다가 며칠 놔두면은 말랑말랑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봉감이 말랑말랑하면 홍실이라 해가지고 먹잖아요. 떫은 맛이 없어도 그 안에 탄닌 성분이 100% 있습니다. 그 탄닌 성분이 이제 변비를 일으키는 주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홍실이 다 익었다 해가지고 먹으면은 탄닌 떫은 맛이 이제 다 없어졌구나. 그게 아니에요. 떫은 맛은 홍실이 돼서 말랑말랑 하더라도 그 안에 100%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다고 하루에 대봉감을 몇 개씩 먹다 보면은 나중에 변이 안 나와서 떼글떼글 구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보면 나중에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많이 주게 되고, 보갑이 높아지면서 이제 탈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가장 건강에 좋은 것은 우리가 도덕상, 예의상, 사회성 때문에 이 옷을 입고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만일에 사람들이 전부 다 나체로 다닌다. 그러면 성범죄가 더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이고, 늘상 보니까 도리어 호기심이 없네? 옷을 입고 다니니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 성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네? 아예 나체로 다니면은 성범죄가 덜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연애할 때도 처음에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불을 당기듯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는 내 사람으로 완전히 정해졌다. 그러면 또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요. 원래가 또 그렇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또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하는 거는 남자의 그 본성입니다. 이게 나쁠 수가 없어요. 남자의 본성이 전부 다 있지만은 겉으로 일부러 나타내지 않았다 뿐이지 모든 이제 본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야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이 옛날에 원시인들은 완전히 나체로 생활했잖아요. 그때가 건강이 제일 좋습니다. 그때는 골다공증이고 이런 게 없어요. 왜냐? 홀딱 벗고 다 다니면서 햇빛을 온 몸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오존층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광선이 또 좋습니다. 햇빛이. 그래가지고 그 비타민 D 같은 거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햇빛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게 원래 요즘에 또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 신발을 안 신는다 하잖아요. 호랑이처럼 걸어 다니는 건강 비법이 있다 해가지고 네 발로 기어 다니면 건강이 회복된다. 사람도 처음에는 네 발로 걸어 다니다가 나중에 두 발로 직립으로 이제 걸어 다니게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식으로 네 발로 걷는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욕도 홀락먹고 한다던가. 그래서 나체로 이제 지내는 것이 건강 측면에서는 가장 건강 측면에서는 좋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사회성, 예의성, 도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옷을 입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옷도 옷 종류에 따라서 건강이 나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바싹 매고 넥타이 이렇게 그러니까 목에 매는 허리띠를 바싹 매게 되면은 이 혈관, 가장 그 혈관이 큰 혈관이 뇌 속으로 올라가는 경동맥, 목 경절을 쏟습니다. 경동맥이 압박을 받으면은 이 뇌압도 높아지고 안압도 높아지고 이 얼굴 부분에 있는 모든 부분이 압력이 높아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내장이 온다든가 백내장이 온다든가 아니면 뇌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이 온다든가 뭐 온다든가 그 이제 혈압처럼 눈에도 압력이 있습니다. 적당한 압력이 우리가 피의 압력, 눈의 압력 이런 것도 적정 수준이래야 되지만은 더 너무 높으면 다 나쁘잖아요. 뇌에도 다 압력이 있습니다. 네, 전혀 압력이 없으면은 사람이 제대로 세포라든가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모든 압력이 적당히 있어야 생명체가 유지됩니다. 혈압도 마찬가지고 이 눈의 압력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뇌에도 압력이 적당히 있습니다. 자동차의 타이어 바람처럼 압력이 적당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너무 딱 조이고 넥타이는 영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목에 매는 허리띠. 그러니까 그럽니다. 목에 매는 띠입니다. 허리에 매는 띠는 허리띠. 목띠를 너무 바싹 매면은 나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목에다 매는 목띠, 그 다음에 허리에 매는 허리띠, 그 다음에 발에다가 또 하는 발목띠 이런 걸 너무 심하게 하면은 건강이 나빠요. 그래서 넥타이도 좀 이렇게 풀어 헤치고 그 다음에 허리띠도 없이 멜빵 바지라든가 아니면 멜빵 바지가 없으면은 멜빵을 사가지고 허리띠는 매지 말고 그냥 멜빵을 메고 다니면은 건강 측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그 허리띠를 너무 꼭 조여매게 되면은 복압이 생겨가지고 탈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멜빵을 매요. 멜빵을 많이 삽니다. 빅 사이즈를 사야 돼요. 저는 이제 키가 1m 85니까 빅 사이즈를 사야 됩니다. 그것도 작으면은 자꾸 어깨가 벗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체형에 맞는 멜빵을 사가지고 집어넣고 그 바지를 벗을 때마다 또 집게를 빼고 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집어넣으면은 벗고 입고 얼마든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자기가 이제 겨울철에 딱 입는 게 있다 이러면 멜빵 한 2개 정도 사가지고 딱 꽂아놓으면은 그 멜빵을 입을 때마다 빼고 다시 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꽂아놓으면은 그대로 입고 그대로 벗고 가능합니다.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저도 그걸 알고부터 너무 매력적이고 여름에도 더 시원해요. 여름에 그 짧은 바지에다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은 바지 사이로 공기가 이렇게 통해가지고 배꼽으로 술술술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공기가 통해서 들어오는데 배꼽에 허리띠를 꽉 매놓으면 어때요? 여기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더워요. 그런데 여기를 멜빵을 좀 헐렁하게 매면은 여기에서 공기가 들어가면은 이 뱃속으로 바람이 술술술 나옵니다. 통해요. 얼마나 시원한지 알아요. 그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럼 허리띠를 안 매가지고 복압도 덜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생활의 지입니다. 제가 뭐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생활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보이려고 하는데 지금 젖어 있어가지고 내가 마이크 때문에 가지 못해 그렇지 하고 있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손목시계를 많이 찾잖아요. 그 전에 요즘에는 시계 없어도 전부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시계를 찾더니 아우 손목이 완전히 그 시계 자국이 났네. 그거 나쁩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학에 보면 남자들은 좀 덜하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브래지어 같은 것도 너무 압박을 주면은 건강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유방암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너무 모양을 내려고 옛날에는 그 뾰족 구두라고 이제 그 무반이 걸립니다. 그 발의 발가락이 변형이 돼요, 이게. 완전히. 그래, 옛날에 뾰족 구두가 행때 유행이라고 해서 모든 모양을 내려고 신었는데, 나중에는 이 발이 변형이 돼가지고, 무반증으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발은 편한, 폭넓은 신발. 그다음에 하이힐은 건강에 나쁘고, 무릎을 갉아먹는 그런 신발이다. 그래서 한때 젊어서 모양을 내고 아니면 뭐 패션 디자이너라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잠깐 이제 신고 생활할 때는 평범한 운동화를 신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무릎 건강, 발 건강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한창 모양을 낼 때야 뭐 다 그렇게 합니다. 사방 요즘에는 코르셋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자가 허리가 가늘어야지 미인축에 들어간다 하는 옛날에 미인의 기준이라는 게 허리가 가늘고 그다음에 발이 작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허리를 크지 못하게 완전히 그 코르셋 새로 만든 코르셋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죽으로 만든 코르셋을 허리에다가 완전히 차요. 그러니까 허리가 더 이상 안 큽니다. 발에는 전족이라고 해가지고 발을 얽으면은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크지 못하게 완전히 그 안에다가 가둡니다. 그러니 발이 조그만 하고 허리는 완전히 개미 허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코르셋으로 그걸 완전히 딱 조여서 풀어주지 않으니까 허리가 클래야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 같은 경우에도 철사로 감아 놓으면은 그 나무가 점점 크지 못하잖아요. 짤룩해지잖아요. 그것과 같이 사람을 인공적으로 크지 못하게 완전히 그 코르셋을 쇠로 만들든지 가죽으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꽉 그 수갑처럼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은 크려고 해도 못 커요. 발도 그런 식으로. 발도 이제 여기 허리에 차는 거는 코르셋이라고 하고 코르셋. 발에 차는 전족이라고 합니다. 그 전자가 전족쇠라고 하는데 전자가 얼굴 전자를 쓰게 됩니다. 발을 얽어맨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미인의 기준이 허리가 개미 허리고, 그 다음에 이 발이 작고, 또 얼굴이 예쁘고, 그런 것을 여자들한테 요구를 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코르셋도 있고, 전족대도 있고, 그 다음에 정조대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또 여자들은 순결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정조대를 수갑처럼 만들어가지고 채웁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풀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건장한 남자가
그 족쇄를 채운 여자는 그 강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조대를 찹니다. 옛날에는 그 순교를 가장 중요시 했습니다. 여자들의 순교를 중요시 했기 때문에 정조대를 완전히 수갑처럼 채웁니다. 원래 소변 볼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별의별 넘어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